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요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의료 자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시점이 오게 되면 말이죠,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객님, 제가 합의금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 등을 준비해 주시면 그걸 의료 자문해서 합의금을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 아닌 듯 하지요. 말은 맞아도 말 속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험사 직원이 요구하는 영상 자료나 진료 기록을 주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자료들이 넘어가는 순간 나의 소중한 합의금이 박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보세요.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왜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1년에 사용되고 있는 의료 자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보험회사는 왜 이런 돈을 병원 의사에게 지불하고 의료 자문을 받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는 장사이니까 그리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거든요. 회사가 손해보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문을 받겠다고 한다면 의료 자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가 수술을 받았거나 피해자를 치료를 해준 그 의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환자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어디에서 의료 자문을 받을까요? 환자, 즉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사입니다. 또 보험회사와 의료 자문 계약을 맺은 대형 병원의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공짜로 의료 자문 소견서를 써줄까요? 아니죠. 돈을 받고, 즉 자문료를 받고 의료 자문 소견서를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피해자보다는 보험회사 쪽에 서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의사에게 의료 자문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도 이 의사가 또 자문을 해주고 의료 자문료를 계속 받으려고 한다면 보험회사의 입맛에 조금은 맞게끔 결과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말이죠,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문 소견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수술하고 골절되어 있는 환자라든지 또 추간판 탈출증으로 목이나 허리가 아주 불편한 환자를 자문하려고 한다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촉진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운동 각도도 좀 체크하시고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살펴서 소견서를 써야 하는데 영상 CD와 진료 기록만을 가지고 소견서를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의료 자문일까요? 아주 뻔한 결과가 오게 되는데요. 의료 자문 의사의 결과를 보면 말이죠, 대부분 장애가 없다라든지 연구 장애가 분명한데도 한시 3년 장애라든지 한시 5년 이런 식으로 자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이 더 웃기는 겁니다. 아, 고객님, 저는 좀 잘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자문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의료 자문 의사 소견을 원망하는 척을 합니다. 참으로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옆에 서서 말 거드는 그 시누이가 더 미운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보험회사에게 아주 당한 것이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자문 결과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문 소견서에 의사 이름도 없는 것도 맞습니다. 또 의사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지우고 누가 어떤 의사가 자문을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 왜 보험회사가 즐길까요? 환자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재미란 합의금을 깎는 방법이 있으니 재미가 있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자문 결과를 발급한 의사는 거의 산신령 수준이 되는 겁니다. 환자도 안 보고 진료 기록만을 가지고 장애가 있다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보험회사는 작업을 해놓고 말이죠. 보험회사 직원은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협상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료 자문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신경 써서 금액을 좀 잘 뽑을 테니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지요. 한마디로 합의금을 깎는 작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인데요. 특히 주의해야 할 병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했다거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병명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무릎에 있는 십자인대 파열 같은 거요. 또 두 번째 어깨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 또 세 번째로는 추간판 탈출증 같은 이 세 가지의 병명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의료 자문을 동의해서 의료 자문 갔다 오면 대부분 말이죠. 기왕증으로 나오거나 장애 없음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장애를 인정하더라도 아주 찔끔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환자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결과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보험회사에게 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 혼자는 약해 보이니까 내 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도 좀 해보고요.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험회사는 내 편이 아닙니다. 역시 의사도 내 편이 아니거든요. 내 권리를 찾는데 내 편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